자, 그런데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달려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었던 잠실동 같은 동네들, 다세대 매물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토어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들이 나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11월 16일부로 해서 서울의 최상급지 중에서 몇 군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지역들 제가 오늘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잠실, 삼성, 청담, 대치. 여기가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도 6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입니다. 자, 기존에는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었는데, 처음에는 이 상가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좀 있었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일정 면적을 넘어가게 되면 직접 경영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졌을 때는 실입주 의무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소유권 행사를 너무 크게 제한을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인 투기 수요 유입 차단보다는 너무 많이 나갔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주자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주택 경기도 좀 꺼져가고 또 투기 수요가 급격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주자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5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더라도요, 단독이나 다세대 같은 아파트 외의 주택들은 더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났다는 거고요. 16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는 갭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역들이 강남 내에서도 호재가 가장 많은 최상급지 지역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들 안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으로 개발될 만한 저밀도 지구들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 날아갈 지역이 있다. 그게 어디냐면 이 잠실동 일대의 저밀도 주거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삼전동처럼 잠실동 역시 모아타운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실동 일대의 법적인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삼전동이고요, 이쪽 라인이. 그리고 이 위쪽에는 상권이 형성돼 있는 잠실 세내역 일대의 노후 저밀도 주거지역이고, 그 밑에 탄천을 끼고 있는 잠실동 저밀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도 상당히 심각한 편이에요. 물론 재개발로서 진행할 만한 노후도는 아니지만 20년 기준에서의 50%라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서의 노후도는 충분히 모든 구역이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지역은 노후도도 충분한 상황인데 소유자에 대한 비율이나 토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 오히려 삼전동보다 훨씬 추진하기 수월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분조합원 다세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면적 자체가 전부 7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95%에 가까운 비율로 다세대 조합원의 숫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모아타운 후보지 70개 중에서 5개만 성공해도 많이 한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자, 비싸게 분양해서 비용 부분을 전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모아타운 현실적으로 엎어질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잠실동은 어떤 지역이냐면 서울에서도 손에 꼽는 최상급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이런 아파트들, 우성이나 선수촌 같은 아파트들이 조금 있으면 전부 재건축으로 진행될 재건축 단지들이란 말이죠. 효과도 누릴 수가 있으면서 또 탄천, 지천 르네상스를 통한 탄천 지역의 인허가 부분, 또 그리고 굉장히 비싼 일반 분양가로 사업 비용 증가 부분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급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담이나 삼성, 대치동 일대에도 저밀도 지역들이 좀 있죠. 대규모 업무 라인들을 끼고 있는 동들이어서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나 업무 지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이미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분가로 재건축 아파트 지분가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미 가격이 굉장히 센 동네들이에요. 하지만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분가가 상당히 얌전한 편입니다. 제가 송파구 나머지 지역들 대비해서 잠실동이 얼마나 지금 현재 저렴한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송파구에서 지금 가장 핫한 삼전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매가로 봤을 때는 3억에서 4억 사이, 최근에는 이제 4억을 좀 넘어서 거래되는 수준이고요. 평당 지분가로 봤을 때도 이제는 6천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전동보다 더 상급지라고 평가받는 잠실동은 현재 매매가로는 4억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거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2020년도 6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분가가 아주 많이 튀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천동이라던가 거여동처럼 송파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는 하지만 재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들이 가격적으로 한번 쭉 꺼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서 다시 반등을 해서 매매가는 5억 선, 지분가로는 6천대에서 7천대 요 정도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도 최상급지인 잠실동이 나머지 삼전, 송파동, 석촌동보다도 오히려 가격적으로 저렴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먹을 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지역 중에서 첫 번째 꼭지인 국제업무 복합지구 이쪽 라인에서는 잠실동 일대 갭 투자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의 분야가 있었죠.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로 공모 신청을 했었던 지역들입니다. 자, 공모 신청은 했지만 그 중에서 후보지 선정되지 못한 지구들이 여태까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서 다음 공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언제나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파는 대부분 건물주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인해서 소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지역들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남권과 용산권만 한번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같이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3가 1번지 일대. 자, 용산구 원효로 3가 1번지 일대는 여기 있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바로 밑에 위치해서 용문시장과 맞닿아 있는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공공재개발로 후보지 공모를 했다가 탈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로 붙들어 놓을 만한 당위성이 없어진 지역이죠. 또 한 군데를 간단하게 보면 일원동이 있습니다. 일원동 대청마을을 보시면 이쪽에 북부 라인은 모아타운 후보지로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밑에 있었던 D2구역 이쪽 라인이 과거에 신통기획 공모를 신청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후보지에서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는 찬반 여론의 대립이 굉장히 심한 동네여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로 붙들어 주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찾아보시면 일단 노후도는 대부분 다 재개발 충분히 진행할 만큼 차 있는 동네들이 많아요. 이런 지역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런 지역들이 이제 세월을 좀 녹이게 되면 이 해당 지역들이 다시 한번 추진 움직임이 생깁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번 완화한 동네들을 잘 찾아보시면요, 앞으로 진행될 동네들이지만 물건들이 싸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 가장 상급지 지역들, 특히나 이 지역들 중에서 아무데나 찾아가시면 안 되고요, 상급지 위주로만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찝어드린 몇몇 동네들은 지금까지는 갭 투자를 못했었던 동네들이에요. 3개월 이내에 잔금 치러야 되고요, 6개월 내에 실제 입주해서 최소 2년 거주를 해야만 했었던 동네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어졌다. 지금까지는 매매 금액 5억대, 6억대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한 3억대 정도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 2, 3억 혹은 그 이하에서도 충분히 다세대 갭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됐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조합사업 추진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받아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부터는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장기에 걸쳐서 소액을 묻어두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수익이 좋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달려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었던 잠실동 같은 동네들 다세대 매물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토어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토어제가 있더라도 이거 2년 정도 거주하신 이후에 전세 주실 분들은 지금 가셔서 사셔라 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토어제 해제되니까 이미 그런 매물들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발 빨리 가신 분들만 그 효과를 봤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철저하게 상급지 위주, 많은 비용 상승 부분을 시세로 녹여낼 수 있는 상급지 위주로 장기 투자로 갭 투자할 수 있는 동네를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음 장에 이 시장을 열어주게 될 포문은 역시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 전망과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 세미나를 토요일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미리 예약해 주시고 내년 전망 파악하셔서 합리적인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